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33라운드와 34라운드는 앞서 공지드린 대로 프리뷰만 올라갈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그래도 프리뷰 올라오고 월요일에 리뷰, 수요일에 여러 이슈 영상들 이렇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4라운드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파이널 라운드 이제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재 파이널 A와 B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를 끝으로 파이널 라운드가 이제 슬슬 돌입하게 됐는데 파이널 A에는 전북, 김천, 대전, 포항, 서울, 강원이 위치하게 됐고요. 파이널 B에는 안양, 광주, 울산, 수원FC, 제주, 대구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파이널 라운드 5경기들이 진행되는 만큼 1위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서의 순위 싸움이 치열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경기들 펼쳐질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34라운드 경기 목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전북과 김천의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와 안양, 수원FC와 제주, 울산과 대구, 서울과 강원, 대전과 포항이 이번 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널 A고요. 10월 25일 토요일 14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 현대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 현대 보겠습니다. 전북은 전북 현대의 10번째 별은 달게 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시 우승 확정, 한결 편해진 전북 현대인데요. 수원FC를 상대 승리했고 김천은 안양을 상대로 패배하면서 파이널 라운드 돌입하기 전에 전북 현대가 우승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 현대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획 감독 이하 선수단이 정말 또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전주성의 팬분들 역시 정말 좋은 응원으로 전북 현대를 응원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좋은 시즌을 전북 현대가 올해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서력은 해야겠죠. 지난 맞대결 김승섭 선수의 맹활약을 통해 김천이 전북을 홈에서 잡아냈습니다. 전주성에서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맞대응할 기회가 이제 전북에게 찾아온 건데 우승을 확정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그 맞대응에서의 어떤 서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김태현 선수나 김영빈 선수가 확실한 상태는 아니라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전북의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원정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쉬운 4대1 패배가 남긴 것입니다. 3연승, 특히나 전북, 포항, 울산을 잡아내고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에 있었던 김천인데 충격적으로 안양에게 4대1 패배를 했다는 건 꽤 큰 충격으로 많이 다가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남은 5경기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진 현재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은 선수들이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전역을 3일 남겨놨습니다. 이 김천 국의 선수들이 이동경, 김승섭 이런 선수들이 3일을 남겨놨는데 물론 여러 선수들이 좀 남아서 전북전까지는 뛰고 갈 예정입니다만 이 선수들이 가고 남은 선수들이 또 지금의 순위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상이나 징계에는 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김천 상무는 조직력을 또 한번 새롭게 맞추면서 이번 라운드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출전 시간 기준 라인업이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의 키, 이번에도 골문을 노린다로 뽑아봤습니다. 전북의 티아고, 김천의 김승섭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역시나 득점력이 꽤 좋은 선수들이고 특히나 김승섭 선수도 티아고 선수도 상대를 맞이해서 득점을 한 기록이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떻게 또 경기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라운드 전북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B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14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FC 안양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FC를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약간은 힘이 빠진 광주입니다. 울산을 상대로 2대0 패배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이 좌절된 광주인데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다시 할 수 있을지 이정효 감독의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결국 무승부를 거두면서 광주가 승리만 했다면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클 텐데 이렇게 최근 4경기 무승이라는 아쉬움 흐름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은 흐름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그럼에도 잔류 확정이라는 큰 목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도 광주는 여러 가지 노력은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역시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창문 선수의 출전이 불확실한 걸 제외하면 부상이나 징계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광주는 완성된 전력으로 홈에서 안양을 맞이하게 되기는 할 텐데
이 동기부여 이정효 감독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FC 안양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안양입니다. 김천을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던 FC 안양은 7경기 무패라는 엄청난 기록과 함께 파이널 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4승 3무라는 좋은 기록이기 때문에 7경기 무패 중에서도 무승부가 많다면 아쉽지만 4승이나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양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특히나 K리그1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안양이 아쉬운 건 역시나 상대 전적이겠죠. 이번 시즌 광주를 상대로 1무 2패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마무리를 광주를 잡으면서 또 시작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겨내야만 잔류 확정이 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종현, 김정현, 야고 선수의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과연 광주 원정을 떠나서 안양이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양팀 중원의 핵으로 잡아봤습니다. 광주에서는 이강현, 안양에서는 토마스 선수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양팀의 중원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공수에서 정말 맹활약하면서 양팀을 그래도 높은 순위까지 계속해서 이끌려고 노력했던 선수들인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중원을 조금 더 압도하고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안양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파이널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16시 3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제주SK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내려온 강등권입니다. 당시 8위 안양, 10위 울산이 모두 이긴 가운데 9위였던 수원FC가 10위로 떨어지게 됐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원FC가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많이 쌓았고 그러면서 순위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한번 내려왔다는 사실은 안타깝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전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아주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늘 말씀드렸듯 상대 전적의 동률입니다. 첫 번째 두 경기를 패배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4대3 승리를 해내면서 이번 경기까지 제주를 잡는다면 상대 전적 동률이 가능해지는 상황인데요. 현재 윤빛가람, 밀리안, 안전수가 빠져있는 상황임에도 수원FC가 어느 정도는 전력을 구성하고 나오는 만큼 12위를 탈출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이 강등 피오에 가지 않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과연 수원FC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제주SK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래도 많이들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창민 그리고 송주훈이 징계에서 복귀하는 제주SK는 떨어진 에너지 레벨과 경기력 회복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굉장히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태현도 돌아오고 여러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면서 이 제주 SK가 좋은 전력을 가질 수 있는 가운데 11위라는 순위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가 순위 상승을 위한 유일한 기회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수원FC를 잡을 경우 수원FC와의 승점 차는 3점이 되기 때문에 비록 최근 5경기 결과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점 차 때문에 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안찬기 선수가 김동준 선수보다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김동준 선수가 이 경기까지는 계속해서 빠지는 만큼 안찬기 선수가 좋은 능력을 특히나 보여줘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제주SK가 수원FC를 상대로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이 경기는 한 골 싸움이다 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한 점 차이로 이 두 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기 결과가 많이 갈렸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박과 유리 조나탄 두 선수의 활약이 매우 기대될 양팀입니다. 자, 그럼 수원FC와 제주SK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일요일이고요. 파이널 B입니다. 울산 문수에서 벌어지는 울산HD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울산HD를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의외로 2연승 중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퇴진한 이후에 굉장히 팀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하고 있는 울산HD인데요. 특히나
모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듯 많은 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놀랍게도 울산은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치는 불안합니다. 강등권에서는 잠시 탈출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잔류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부상자의 복귀가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팀 전체 경기력이 조금씩이라도 올라오고 있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또 울산 HD가 경기력을 회복해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윤종규 선수를 제외하면 큰 부상이나 징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구를 상대로 올해 안 좋았던 걸 메우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대구FC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극적인 승부 끝에 승점을 따고 있는 대구FC는 이런 분위기를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광주와의 경기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했고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극적으로 정말 이 경기 끝나기 한 10분, 20분 동안 두 점을 몰아치면서 무승부를 따냈고 승점을 따낸 만큼 이런 흐름, 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흐름을 꼭 가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구는 울산에게 전적상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구는 울산 상대로 마지막 승리가 21년 9월이라서 대구가 참 울산에게 안 되나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그래도 좀 비등비등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과연 전적 뒤집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경기 미출전 선수는 보시는 바와 같고 경기 미출전 선수 중 핵심 선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구가 그래도 위에 있는 만큼 이 경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간다면 또 순위 상승을 위한 마지막 또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라인업이고요. 대구는 직전 경기 라인업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몇 년 전을 기억할 두 선수로 잡아봤습니다. 울산의 말컹 그리고 대구의 에드가인데요. 이 두 선수는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최고의 리그 스트라이커로서 명성을 떨쳤던 선수들인데 말컹은 부상을 이유로 에드가는 나이를 이유로 그때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스트라이커들로서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지켜질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득점에 가까운 모습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울산고와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A입니다. 10월 26일 일요일 14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상하이 원정에서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공격 과정에서 완전한 마무리를 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은 유효 슈팅들을 많이 내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점을 하면서 원정에서 패배라는 어려움까지 함께 모두 겪게 되는 서울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서울은 꽤나 주전 멤버들을 냈음에도 상하이까지 가서 패배를 한 만큼 체력적인 리스크나 여러 동기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점도 안타까운 점인데요. 리그에서 1무일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1패를 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아쉬운 서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과연 흐름을 뒤집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회복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경기를 뛰어야 하지 않을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클리말라 선수를 제외하면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고무적인 경기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김기동 감독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강원FC를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쨌든 파이널 A 진출입니다. 잔류에 대한 걱정 없이 강원은 남은 시즌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수요일에 열렸던 이 강원과 비셀고바의 경기에서 그래도 베스트 멤버들을 냈고 그러면서 4대3 승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잔류 확정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강원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4대3 승리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3명의 경고 누적 선수들인데요. 공격, 미들, 수비에서 모두 1명씩 경고 누적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의 전력에서 약간의 출혈이 생긴 상황이고 특히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주전 멤버들이 나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선수들이 좀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이 선수들이 나오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김동효 선수의 부상도 있고 가브리엘, 김강국, 송준석의 누적 경고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파이널 A 진출하면서 잔류 확정했다는 게 강원에게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득점을 바라보다로 잡아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링가드, 강원에서는 이상원 선수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링가드와 강원의 이상원은 모두 최전방은 아니지만 그보다 한 칸 아래에서 팀의 공격을 이끌고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입니다. 득점 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어떤 관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 펼쳐주면서 경기를 이끌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과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널 A입니다. 10월 26일 일요일 16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대전 하나시티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준우승이 가까워 보입니다. 흐름이 아쉬워지고 있는 2위 김천의 상황, 대전이 첫 경기부터 순위 상승을 이뤄낸다면 준우승까지는 정말 무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준우승을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가는 것과 3위를 하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가는 것, 물론 김천 상무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도 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순위를 다르게 보고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서 또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꼭 이겨야 되는 대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홈에서도 포항을 이겨내야 합니다. 포항과의 경기에서 늘 원정팀이 이겼던 올해 두 팀의 맞대결인데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홈에서도 대전이 포항을 잡아내야겠는데요. 과연 어떻게 대전이 경기에 나설지 좀 궁금해지는데 현재 밥신, 이창근, 박규현 선수의 부상 그리고 하창래 선수의 누적 경고가 있어서 전력이 아주 완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잘 타고 있는 만큼 포항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될 대전입니다. 이어서 포항 슬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직접적인 경쟁자 FC 서울을 잡아내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진출 자체에는 그래도 청신호가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대전까지 잡아내고 순위를 역전하면서 플레이오프 치르지 않고 바로 또 조별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포항이 이번 경기에서 대전을 잡을 수 있냐 없냐에게 굉장히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핵심 선수가 빠진다는 것이 포항 슬러스에게는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원 그리고 공격에서 모두 핵심이 빠지는 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메워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베르단 그리고 이호재가 빠지는 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연 포항이 어떤 또 전력을 가지고 물론 템페니스 로버스와의 경기는 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나오긴 합니다만 과연 어떤 또 경기력 갖고 경기를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시간에 아직 경기 중이라서 라인업을 못 보여드리고 바로 지난 직전 경기 리그 라인업 보여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가을 활약이 중요해로 잡아봤습니다. 대전에서는 마사, 포항에서는 홍현상 선수인데요. 가을 마사라는 또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마사 선수와 홍현상 선수는 모두 최전방보다는 한 칸 아래 혹은 측면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또 득점을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을에서 본인들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하고 또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전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K리그 34라운드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의 첫 번째 경기 어떤 경기가 펼쳐지냐에 따라서 또 순위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이 되는 경기들인데요. 여러분 또 늘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꼭 따뜻하게 껴입고 특히 축구장 추우니까요. 꼭 따뜻하게 하고 가시고요. 좋은 경기들 많이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